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에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우리가 이제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G로서 나타내요. G 스타 이렇게 나타내면 유효 핵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있었을 테니까 그 껍질이 조금 더 오므러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유효 핵전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보면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 보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껍질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그 껍질이 오므러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기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주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주기가 증가하면 껍질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반지름이 커졌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같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같은 쪽 원소들이 밑에 내려갈수록 껍질이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껍질이 하나가 더 생겨서 반지름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자 껍질 수도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전자 반발력, 전자 수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지름. 이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음이온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 이렇게 됐다고 보자. 9번이 있었는데 플로린 음이온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됐다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전자 하나를 더 받았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있었을 텐데 그걸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그 다음에 7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쪽 간격을 넓게 하고 했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야.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것들의 간격이 훨씬 더 좁아졌을 거 아니야. 좁아지니까 여기서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죠?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긴다.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자 껍질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커진다는 얘기야.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 껍질 수가 전자 간의 반발력, 전자 수가 많아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커지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가 증가한 것이고 반지름이 커지는 것이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유효 핵전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지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원자 반지름의 어떤 주기성이 있는데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했다. 같은 족 생각해봐요. 수소 있고 리튬, 나트륨, 칼륨 1족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나타낼 텐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주기가 증가하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반지름이 증가하느냐? 왜 증가하느냐? 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같은 주기에서 생각해 봐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핵속의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했던 거. 왜 반지름이 작아지니? 라고 하면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됐어요? 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핵속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같은 주기에서부터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보면 얘네들이 2주기란 말이죠. 이렇게 2주기인데 원자 번호가 증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3주기죠. 얘는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이렇게 해서 됐는데 유효 핵전하, 핵속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핵전하량이 증가하고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작아졌다. 그 다음에 같은 족 한번 생각해보면 같은 족에서 리튬, 나트륨 얘네들이 같은 족이잖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기가 증가할수록 2주기, 3주기, 4주기잖아요. 주기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양이온 반지름 이렇게 한번 보죠. 양이온 반지름 먼저 우리가 양이온 반지름에 나트륨과 11번이잖아요. 나트륨 11번, 나트륨 이온 이렇게 나타내주셨지. 자, 그러면 얘는 핵속의 양성자가 11개 있었고 전자수도 11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려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총 10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 껍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있었겠지. 그렇지? 그냥 숫자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2개, 그 다음에 8개, 여기 하나 배치가 됐었다라고 하면 안정화되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전자 하나를 떼어내 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야. 이 전자 하나를 떼고 싶겠죠. 요 전자를 떼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전자 껍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2개, 8개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도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든 얘는 반지름이 작고 원자가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라고 나오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크다라는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음이온 반지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음이온은 아까도 봤지만 염소 17번짜리, 그 다음에 여기 염소가 17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첫 번째 껍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해서 전자가 배치되기를 첫 번째 껍질에 2개, 8개,
7개 전자 배치가 돼서 17개 전자가 이렇게 배치됐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보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2개가 있었고 8개가 있었고 얘는 전자를 하나를 받아들인 음이온이니까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사이에 7개 있을 때보다 8개 있을 때 간격이 좁아지니까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생겨서 이쪽이 지금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더 커졌다. 이렇게 더 커진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을 때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면 얘네들은 비금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비금속. 이온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속과 비금속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나왔어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짐으로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이 감소한다. 같은 주기에서. 어쨌든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고, 그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렇게 한번 다시 해야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 이렇게 표시한다 이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고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은 쪽에서 같은 쪽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 반지름은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등전자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등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수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수가 같다. 전자수가 같은 이온.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므로 감소한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산소가 원자 상태일 때는 8개 전자만 가지고 있다가 2개 전자를 받았죠. 그래서 전자가 총 몇 개 됐어요? 10개가 된 것이고, 얘는 9개 있다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10개 됐고, 얘는 11개 있다가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10개 전자. 얘는 12개 있다가 2개를 잃어서 전자 수가 모두 다 10개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인 누구하고 전자 배치가 같겠어요? 전자 배치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쟤네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핵 속에 네온의 전자 배치 한번 해보면 지금 핵 속에 양성자가 있다고 보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돼 있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 9개, 11개, 1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핵 속의 양성자 수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작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원자 반지름 했는데 수소 분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유 결합을 하겠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
원에서 보면 중심거리, 이 중심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원자 길이라고 하고, 반지름은 그거의 반에 해당되는 이것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다. 자,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이온으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했던 것, 여기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2, 3주기 애들 나왔어요. 지금 2, 3주기. 지금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는데,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몇 주기에 있는 애들인가요? 2주기 애들이지. 2주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몇 주기야? 3주기니까 얘네들은 껍질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주기에서 플로리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소의 반지름이 이만하다라고 하면, 그죠? 반지름. 여기 지금 반지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반지름. 자, 질소의 반지름이 이만하다. 그럼 산소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 요거보다 작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껍질 수가 2개 있다가 3개 되니까 확 증가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확 증가하지만 이것들도 11번, 12번, 13번 되니까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자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다. 이제 2주기에 대해서, 2주기는 지금 우리가 비금속인데, 얘네들은 비금속이잖아요, 지금. 자,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을 때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지름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금속이에요. 금속.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을 때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온이 있을 때 전자 껍질수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팍 떨어져서 여기서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나타날 텐데, 이것은 지금 이온 반지름의 변화 그래프로 보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온 반지름 대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누구와 같은 등전자 전자 배치를 했고, 누구와 같았어요?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 3주기 연속된 2, 3주기 18쪽을 제외한 2, 3주기 연속된 원소들의 반지름,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이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이죠.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 이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18쪽을 제외한 연속하는 2, 3주기 원소 A부터 E까지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써봐라. 이렇게 해서 가와나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써봐라. 자, 2, 3주기 원소라고 했거든요. 2, 3주기 원소. 연속하고 있다. 18쪽을 제외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쪽이 이제 비금속들일 것이고 여기가 금속일 테니까 여기는 플로린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플로린. 그죠? 플로린. 2주기에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질소. 그러면 3주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간은 아까 금방 봤지만 얘는 이것은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온 반지름을 얘기했다.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는 이온 반지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원자 반지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고 있다. B와 D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봐라. B하고 D가 반응했대. B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얘기하고 D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트륨과 산소가 반응하면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것이 뭐냐? Na2O가 생성됐을 것이다. 그렇죠? Na2O가 이렇게 생성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Na2O라고 했지만 D2B라고 하는 이런 화합물로 화학식을 쓸 수가 D를 이용해서 쓰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 정리해야 됩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다.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는 척도를 얘기하는 거야. 양이온이. 그러니까 양이온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양이온이 되는 에너지의 척도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기체 상태의 원자라고 했으니까 원자를 뜨는데 기체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서 투입했더니 얘네들이 전자를 잃었다는 거야. 핵수 양성자 하나 더 많은 거 하나를 잃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핵이 있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 껍질이 있죠. 전자 껍질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세 번째 껍질에 있어라고 하고 이것이 무한대에 있는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자 하나 있다가 얘를 무한대까지 끌고 간다. 무한대까지 갈 때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흡수한 그 에너지 이것을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를 무한 궤도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길 바라겠어요.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보죠.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면 어떨 때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판사를 한번 하면서 볼게요. 자,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했어요.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것은 같은 쪽에 지금 전자 껍질 수가 점점 더 늘어나죠. 핵으로부터 멀리 있게 됐다 전자가.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겠어요? 핵에서 가까이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겠어요? 전자는 핵이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선생님이 더 어렵죠. 가까이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쓸게요.
이온화 에너지 이게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감소하냐? 왜 감소하냐?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자, 원자번호가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니까 증가하면 핵과 전자 핵하고 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돼? 서로 잡아당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놔라. 그렇죠?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같은 족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같은 족에 나트륨이 있고, 저쪽에 칼륨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트륨이 11번이고, 칼륨은 19번이야. 얘는 반지름이 이만하다라고 하면 칼륨은 반지름이 더 크죠? 이만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한대 궤도까지 전자를 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제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 이것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끌고 와요. 이렇게 끌고 올 때 이 에너지를 E1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이만큼 끌고 오는데 이 에너지를 E2라고 해보자. 에너지가 누가 커요? E1이 당연히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런 그림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같은 족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자, 이제 같은 주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주기는 보통 같은 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 이런 얘기야. 자, 원자번호가 증가했다.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했는가? 유핵전화가 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유핵전화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효 핵전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핵하고 전자 간의 인력이 어떻다는 얘기겠어? 인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뭐야. 그렇죠? 핵하고 인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제 같은 주기를 얘기했어. 같은 주기에 있는 여러분들 나트륨하고 11번이야. 그 옆에 있는 마그네슘을 이렇게 연결해 보자. 그러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누가 반지름이 크냐면 나트륨이 이만하다고 하면 나트륨은 이만치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무한대 궤도까지 데려가 오려면 여기 있던 전자들을 끌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데 들어갔던 에너지를 E1,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끌고 온 에너지를 E2라고 한다고 보면 여기서는 E2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도 더 증가하더라는 거죠.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도 더 증가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이것들이 자, 2주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2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3주기를 그려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2주기, 3주기면 주기 지금 이거 같은 자 2주기, 3주기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기가 1족이면 여기도 1족이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작아진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되죠. 위로. 그러니까 이것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운데서 애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운데서 애외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지울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외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선생님 다시 그려보면 두 가운데에서 애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2주기였다라고 하면 3주기는 쭉 충분히 내려온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내려온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수소하고 헬륨은 이 정도 범위를 차지해요. 수소하고 헬륨은. 그래서 여기가 수소면 이 자리가 헬륨 자리고 여기 이제 2주기에 이렇게 갈겠죠. 요 점. 여기가 리튬 자리입니다. 여기가 베릴륨 자리고 여기가 붕소, 탄소. 여기가 질소, 여기가 산소, 여기가 리베비시에노 F 네 이렇게 됩니다. 네, F 네. 여기서 나, 마, R, C, P, S, Cl, 아 이렇게 되죠. 나트륨. 이렇게. 여기가 마그네슘 자리, 알루미늄, 나마, R, C, 주소. 그렇죠? P, S, P, S, 그 다음에 Cl, 아르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꼭 그려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애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애외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애외가 발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여기 그 그래프를 아는데 그래프를 이쪽이 이온 에너지라고 하고 요 가로축을 원자번호라고 하자. 가로축을 원자번호 이쪽이 이온화 에너지 같다고 하면 이 그래프 꼭 그려보고 각각에 대응되는 원소들 꼭 써봐야 됩니다. 각각에 대응되는 원소들을 꼭 써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애외는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애외가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에서 애외가 왜 발생하느냐?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메모 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보면 보여요.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 에너지 상태가 큰 것을 과학에서는 에너지 상태가 큰 상태를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태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가 쉬울 텐데 한번 애외였던 곳 생각해봐요. 베릴륨하고 붕소인 곳에서 애외가 발생했었거든요. 자, 여기 아까 볼게. 베릴륨이 있었고요. 4번이야. 그러면 이거 전자배치를 해보면 ES2, ES2 끝. 이렇게 됐죠? 붕소 있어요. 자, 붕소는 5번이야. ES2, ES2, EPA1.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p 오비탈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 끝. 여기서 전자가 두 개 배치돼 있었고 여기 p 오비탈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s 오비탈 여기 p 오비탈보다
s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낮죠. 그렇죠? s 오비탈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지금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가 s 오비탈이 더 낮다는 거야. 지금 s 오비탈이. 여기서 p 오비탈은 에너지가 높았어요. p 오비탈. 누가 더 불안정해요? 누가 불안정해? 이게 불안정하잖아. 에너지가 큰 애가. 요것이 불안정해. 그러니까 이쪽에는 안정하다라고 보면 에너지가 큰 상태니까 여기가 더 불안정하다. p 오비탈에 있는 애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측면에서 봐보면 붕소 4번인 베릴륨과 5번인 붕소 봤을 때 누가 더 이온 에너지가 작겠느냐? 그러면 불안정한 애를 떼내기가 쉬우니까 이온 에너지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얘 한번 봐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질소 있어요. 지금 15쪽에 질소가 있는데 이거는 7번이잖아. 그럼 1s2, 2s2, 2p에 얼마? 3.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산소가 있었어요. 8번. 1s2, 2s2, 2p에 4. 그림을 그려보면 1s, 2s, 그 다음에 2p, 2p. 이렇게 되지. 전자를 갖다 표시해보죠. 1s에 2개, 2s에 2개, 여기에 p 오비탈, 혼투 기축을 만족해서 에너지 중위가 같은 오비탈은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전자 배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2개 전자, 여기서 2개 전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더 안정하다 했어?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고 했지. 그렇죠? 여기서 홀 전자가 많을수록 더 안정한 거야. 얘가 더 안정해. 얘에 비해서 여기는 홀 전자 수가 줄었잖아요. 여기서 홀 전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홀 전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이게 불안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자를 떼내기가 쉬워요. 이 전자를 떼내기가 쉽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이 전자를 떼내기가 쉬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측면에서 봐보면 7번인 질소하고 8번인 산소가 있다고 했을 때 불안정한 애에서 전자를 떼내기가 쉬우니까 이온 에너지는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진다. 자, 이렇게. 왜 애외가 발생하는지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핵이 있다. 핵이 있어요. 이제 껍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껍질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자.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있었고, 이 안에 안껍질에 전자가 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까지 전자를 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얘가 이 전자를 끌어옵니다. 이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 1차 이온 에너지라고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핵 속에 핵 전하량은 똑같은데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얘를 타겟으로 했을 때 얘는 유핵 전하가 더 증가하죠. 가리움 효과를 하던 애들이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주 살짝 껍질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만큼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이온 에너지가 얘가 조금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는.
그러면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는 이 안껍질에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안껍질에서 가서 커지는데 얘네들은 아주 미세가 적었던 것보다 아주 급격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 뗄 때 이온화 에너지는 아주 이거 조금만 오므러들었다라고 생각하네.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되고요. 얘는 궤도 하나를 더 들어가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더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2의 n이고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요때 요거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야. 요게 이 n이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수가 뭐야? 족수를 얘기한다. 몇 족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순차적 이온화에 대해서는 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순차적 이온화에 대해서는 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달라.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더 보면 자, 여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했어요. 이제 전자를 하나만 떼는 것은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개 떼면 2차 이온화 에너지, 세 개 떼면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같은 경향이지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왼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 이거를 보고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요 노란색으로 된 것이 1차 이온화 에너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차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소가 있었고 헬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이제 1쪽에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지 생각나나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또 증가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두 가운데서 예외가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이제 여기서 써보죠. 이게 누구였었어요? 수소 자리였어. 여기 누구 자리였었어요? 헬륨 자리였어요. 헬륨. 여기 누구 자리야? 리튬 자리고 여기 베릴륨, 붕소, 여기에 C, 리베 BC, NOF네 N, 여기가 O, 여기가 F, 여기가 네온 자리. 이렇게 그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그려진 것이 1차 이온화 에너지였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였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데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하나.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한 칸 가서 떨어지고 두 칸 가고 떨어지고 두 칸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칸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또 여기서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쭉 떨어지고 한 칸 가고 떨어지고 두 칸 가고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한 칸씩 뺐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겪었단 말이죠.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겪었으면 얘는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리튬이 원래 전자가 3개 있었는데 전자 하나 떨어졌으니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했냐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에 가서는 얘가 헬륨과 같은 위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리튬이 여기로 간다. 그럼 여기가 누가 돼? 헬륨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 B, C, N, O, F, 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온 에너지. 이것이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얘가 원래 4개 있었죠. 4개 있다가 하나 떨어지고 간 상태고 또 하나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됐냐면 여기가 베릴륨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됐냐면 리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 B, C, N, O, F, 네, 이렇게. 야, 이제 요즘에는 3차 이온화 에너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수가 나타난다 하는 거. 자, 그래프를 한번 꼭 그려보고, 특히 2차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그래프를 꼭 그려서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던 부분, 여러분들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전자 배치를 해서 나타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꼭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도록 부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 N차라고 되어 있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래요. 여러분들 그 인쇄물에는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색깔 구별을 좀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트륨이라고 나온 것부터 한번 봐보면, 나트륨이라는 것은 1차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자가 하나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자과 전자가 얘는 한 개만 있었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었다. 이런 얘기겠고요. 마그네슘은 이 색깔인데 지금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갈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이죠. 그럼 얘는 2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루미늄은 노란색이 알루미늄인데 1차, 2차, 3차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3차에서 4차 갈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이 3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얘는 3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3개였다.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 얘네들이 몇 조 원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집 하는 건 정도 정해놓고,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정해놓고 하나 정도는 좀 풀어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지금 선생님은 일단 개념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방학 때나 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 됩니다. 교과서 충분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인출 시험 대비해서 노트 정리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읽고 노트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집 한 권 정도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